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의 특징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우리는 누군가를 믿을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혹시 그 사람이 배신을 저지르지 않을까 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또 배신을 위한 예방에 들여야 할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게 해주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신뢰는 관계를 맺어주는 접착제로 작용할 정도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해요. 신뢰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쌓이지만 한번 깨어지면 복구되기 어렵습니다. 신뢰가 깨졌을 때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절망과 좌절을 느끼게 해줘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신뢰가 깨지는 것을 느낄까요? 오늘은 신뢰 안 가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믿음 안 가는 사람의 특징 6가지. 첫 번째, 말을 바꾸는 경향이 있다. 말을 자꾸 바꾼다면 거짓을 말하고 있음이 의심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것이 사소한 것이라도 말이죠. 이전에 했던 말과 상충되는 말을 하는 등 말을 바꾸는 것은 진실을 숨기려는 것처럼 보이며 신뢰를 서서히 깨지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을 배려한 착한 거짓말일 수 있어요. 따라서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의심이 된다면 대화를 시도해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를 지키도록 하세요. 두 번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실수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믿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잘못을 저질러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이러한 반성 없는 행동을 반복하고 예민하게 굴지 마 라고 말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회피 내지 합리화한다면 가스라이팅을 의심해봐도 좋습니다. 세 번째, 숨기는 경향이 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선을 지키는 것은 관계 발전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이라면 알 수 있는 부분까지 숨겨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는 경우라면 신뢰가 깨질 수 있어요. 투명성은 신뢰의 또 다른 초석입니다. 민감한 부분이 아닌 정보에 대해 밝히고 싶지 않아 한다면 이는 서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네 번째,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약속은 신뢰를 기반으로 생기는 겁니다. 혼자만이 아닌 상대방과 무언가를 하기로 정해둔 것이니 말이죠. 그러기에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면 신뢰가 안 가기 마련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태도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믿음직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면 약속을 잘 지키도록 하세요. 다섯 번째, 괜히 만나면 불편하고 불안한 느낌이 든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가장 확실한 징후 중에 하나는 직감입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편안한 느낌이 드는 반면 만나서 편하게 마음을 먹어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러한 느낌이 든다면 스스로의 감정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만나면 즐거운가? 상대방과의 시간이 아까운가? 등의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세요. 여섯 번째, 거짓말을 자주 한다. 평소에 자주 거짓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호감을 사고 잘 보이려고 일방적인 대화에서 거짓말을 자주 하는데요. 거짓말의 빈도에 남녀 간의 차이는 없었지만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조금 달랐습니다. 여성들은 대화 상대를 기분 좋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비율이 더 높은 반면 남성들은 자기를 잘나 보이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어요. 하스 경영대학교의 리엔 텐 브링크 박사는 사람들은 보통 본능적으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 잘 알아보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촉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브링크 박사는 객관적인 생리적, 행동상의 변화 연구를 통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나 패턴을 보이는지에 대해 밝혔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특징들을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 하는 행동 8가지. 첫 번째, 입을 가린다. 거짓말을 할 때 입을 가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거나 입술을 건드리는 것은 대화 내용을 숨기려는 무의식적인 바디랭귀지입니다. 머리, 목, 배 등 취약한 신체 부위를 본능적으로 가리기도 해요.
거짓말을 할 때면 노출된 기분, 약해진 기분, 공격받을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두 번째, 했던 말을 또 하고 지나치게 자세히 이야기한다. 거짓말쟁이들은 침묵을 싫어해서 필요 이상으로 말을 해서 침묵을 메꾸려고 합니다. 필요 이상 상대가 물어본 것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상대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상대와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노력하며 자기 이야기를 뒷받침하려고 떠들어댑니다. 거짓말쟁이들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벌려고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해요. 세 번째, 도망칠 준비를 한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도망칠 구멍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몸을 문 쪽으로 돌리고 앉고 서 있을 경우 문에 가까운 곳으로 움직이기도 하죠. 무의식적으로 탈출을 준비하여 이완되어 있던 몸을 곧게 펴거나 방어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네 번째, 말과 보디랭귀지가 일치하지 않는다. 말로 거짓말하기는 쉽지만 몸은 진실을 알고 또한 드러냅니다. 말과 보디랭귀지가 전혀 다르다면 그건 상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어 출근을 못했다는 슬픈 이야기를 하면서 미소를 지으며 활발한 손짓을 하는 경우죠. 다섯 번째, 호흡이 달라진다. 거짓말을 하면 심박과 혈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숨을 거칠게 쉬게 됩니다. 거짓말에 대한 신체의 반응 때문에 입의 점막이 건조해져 말을 하기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섯 번째, 평소와 다른 눈의 움직임을 보인다. 눈은 마음의 창이란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는 정말로 눈이 창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라 시선의 방향이 바뀌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무언가를 기억해낼 때는 위를 보고 오른쪽을 보지만 거짓말을 할 때는 아래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눈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강렬한 지표지만 그걸 알아차리려면 상대의 평소 눈 움직임 패턴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잘 아는 사람, 적어도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만 쓸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나 거짓말하는 사람은 문 쪽을 자주 본다는 건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탈출구를 찾는 거예요. 일곱 번째, 공격적이 된다. 거짓말쟁이는 대화 중 이유 없이 공격적으로 되곤 합니다. 적대적으로 상대방에게 손가락질을 하기도 해요. 진실되게 보이려고 눈도 깜빡이지 않고 오랫동안 눈을 맞출 때도 있습니다. 여덟 번째, 안절부절 못한다. 불안한 에너지는 상대방이 알아챌 수 있습니다. 능숙한 거짓말쟁이라고 해도 상대가 믿지 않을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기 때문에 머리를 만지작거리거나 발을 까딱거리거나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거나 귀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발을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취약함을 느끼고 몸은 도망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발이 움직여요. 지금까지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의 특징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믿음이 안 가는 사람들의 특징 6가지. 첫 번째, 말을 바꾸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세 번째, 숨기는 경향이 있다. 네 번째,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다섯 번째, 괜히 만나면 불편하고 불안한 느낌이 든다. 여섯 번째, 거짓말을 자주 한다.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